본 방송은 아이블로그닷컴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아이블로그 iblog.com. 네,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팟캐스트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도 많은 분들하고 좀 함께 했어요. 예, 각자 소개를 좀 돌아가면서 어떤 분들 나왔는지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일단 저 먼저, 소개도 이거 계속 하려고 하니까 좀 지겨워서 오늘은 좀 새롭게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날씨가 좀 꾸리꾸리해요. 장마전선도 이제 좀 왔다 그러고, 그래서 비 오는 날이면, 나는 비 오는 날 뭐뭐를 하고 싶은 누구입니다. 라는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먼저 해볼게요. 저는 비 오는 날이면, 막걸리에 파전을 무쳐 먹고 싶은 노들리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민구라고 합니다. MC를 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상상력이 빈약하다. 빈약한 게 아니라 난 진짜 비 오는 날이면 파전이 생각난다고. 돌아가 볼까요? 우리 안 기자님. 저는 비 오는 날이면 우리 창조랑 같은 우산 쓰고 산책하고 싶은 창조야 사랑해. 아니 지금 너무 이 창조님이 제대로 앞두고 있다고 너무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설레고 있어요. 공적인 방송을 사적으로 사용하시는. 좋은 예입니다. 네, 7월 29일 제대하는 연인을 기다리고 있는 비마이너 강혜민 기자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저는 비 오는 날에도 여전히 소주를 마시고 싶은, 요즘 술을 못 마셔서 슬픈 비마이너 초은별입니다. 야. 저는 비 오는 날에는 창문을 열어놓고 빗소리를 들으며, 그 나무 장판을 깔아놓고 그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싶은 배승천입니다. 야. 지금 반지 하나 창문 열면 비 막 들어올 텐데 집 안으로. 저는 괜찮아요? 얼굴에 살짝 떨어지는 그 창문 쪽에 떨어지는 살짝 떨어지는 그 빗방울을 장만대 좋아합니다. 장만대 많이 떨어질 텐데. 곰팡이가 피겠지. 비만 얼굴에 곰팡이가? 아니, 이미 우리 집은 곰팡이와 함께 살고 있으니까 무슨 소리야. 저는 최근에 상추를 심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정말 새끼손가락만하게 새싹이 텄는데 비가 오면 그게 망가질까봐 걱정하고 있는 현피디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과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줄여서 우리 당장아라고 하기로 했죠. 당장아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판 핫이슈 코너만 좀 진행을 해볼 생각이에요. 네, 뭘 많이 준비해 오셨어요. 뭐 이렇게 산더미처럼 지금 테이블에다 뭘 쌓아놓고 지금 열심히 보고 계신데요. 장판 핫이슈,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네, 장판 핫이슈 소식의 가장 중요한 건 아직도 활동보조 24시간에 대한 쟁취인 것 같아요. 고 송국현 동지와 오지석 동지가 사망한 이후로 계속해서 활동보조 24시간에 대한 문제와 또 이제 장애 등급제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 뒤로 계속 이제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집 앞에서 시위를 했었죠. 근데 그게 잠잠해졌다가 아직까지 약속이 이행이 되지 않아서 문영표 장관 집 앞에서 다시 집회가 재개됐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맞물려서 이제 광화문에서 장애인들이 1인 시위를 시작했어요.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을 요구하는. 그리고 또 이제 지역구에서도 당사자들이 활동보조 24시간을 요구하면서 이제 1인 시위를 계속 이제 구청 앞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성북구 장애인 황인준 씨는 저는 목 밑으로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눕는 것도 잠자는 것도 밥 먹는 것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저는 24시간 활동 보조가 필요합니다. 이런 문구로 피켓팅을 하고 계십니다. 네. 활동보조 24시간을 가지고 이제 계속 보건복지부 장관 집 앞에도 가고 구청 앞에서도 계속 이렇게 뭔가 움직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네요. 예, 그래서 강동구에서도 하고 계시죠, 한 분이.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이렇게 구청 투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장애인 활동보조 바우처가 정부 복지부에서 나오는 거랑 서울시 지원이랑 구청 지원이 있으니까 정부 상대로 하는 투쟁이랑 각 구청 지원 투쟁하는 것도 있고 또 성북구에서 활동보조 24시간 요구하시는 분의 특이점이 있다면은 이분이 성동구에 살다가 작년 8월에 성북구로 이사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각 이렇게 활동보조 바우처가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이사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지난 살던 구에서는 지원을 받다가 이사 오는 순간 지원을 못 받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이민 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동구 살다가 성북구 왔는데 되게 또 강북 살다 강남 간 것도 아니고. 그게 지원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면 2014년 예산은 2013년에 다 편성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지원 대상이 못 되는 거죠. 이사를 왔으니까. 그러니까 구에서도 통화를 해보니까 구에서 또 이렇게 탄력적으로 뭐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고 그럼 추경이라도 되는 거냐? 그러니까 추경도 이렇게 확답할 수가 없다. 그럼 그럼 내년엔 지원 가능하냐? 그것도 확답할 수 없다 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활동보조 24시간 문제가 굉장히 장애인에게는 생명이 걸린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조 기자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 화재 사고로 돌아가신 그 송국현님 같은 경우도 활동보조만 집에 있었더라면 그 몇 걸음을 못 나와서 화마에 그렇게 돌아가시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네요. 네, 정말 장애인의 생명이 달린 이런 문제들 좀 잘 해결이 빨리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문영표 집 장관 집 앞에 가서도 이렇게 하고 그런다고 하던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 집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한마디씩 이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까보죠. 그 문영표 장관 집이 어디입니까? 두둥. 반포동이라고 좋은 곳에 사시겠죠? 네. 반포 주공 아파트. 반포 주공 아파트. 반포 주공 아파트 몇 단지죠? 개인 정보라고 99동. 99동. 자신이 없어지네요. 맞아요. 저도 개인 99동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호수까지 좋아요. 이거 제가 삐 처리할게요. 모자이크 처리. 아니 우리 냅시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저도 안 가, 아무도. 네. 반포 주공 아파트에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한번 이렇게 그 문영표 장관을 만나면 장애인에게 생명과 같은 활동보조 서비스가 24시간 보장될 수 있도록 한마디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또 두 번째 소식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 지난 대선의 큰 공약이었죠. 노인들에게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한 박근혜의 기초연금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제정이 됐죠, 법적으로. 그런데 그 20만 원이라는 기준이 이제 소득 하위 70%에게 이제 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월 20만 원을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이번 달 7월 2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자인 노인들은 그 20만 원을 받으면은 수급비가 20만 원이 깎여서 나오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소득에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인데요. 이제 20만 원을 기초연금으로 받는 게 기초생활 수급 대상에서 이제 소득 인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20만 원이 깎여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받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기초연금의 목적인 노인 빈곤의 해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노인들이 이제 받고 다시 돌려주는 거니까 사실상 이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기초수급 대상자들이. 그럼에도 이제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들을 되게 우롱하는 처사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굉장히 각계 계층의 기자회견과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도 이번에 이제 7월 9일에 이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어요. 사회복지사들조차도 자신이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들이 그런 게 부당하다라는 이제 글을 낸 거죠. 네. 참 이거 말도 안 되네. 그 수급자 노인은 수급비를 받는 노인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노인 중에서도 정말 가난한 제일 가난한 노인일수록 이 노령연금이나 이런 걸 더 받아야 될 텐데 이 취지를 본다면 근데 그런 노인이 노령연금에서 제외된다는 소식이네요. 네. 원래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모든
노인에게 준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70으로 깎다가 근데 그 70에서도 알고 보니까 기초생활 수급 대상 노인은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못 받는 분들이 한 40만 명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노인 당사자분들도 노년 유니온이라고 있는데 그분들도 지난번에 탑골공원에서 이렇게 집회하시고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강력한 지지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탑골공원에서 결의대회를 하시고 지난번에 기자회견도 하시고 하면서 그렇죠. 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면 안 되는 건데 대선 공약을 이렇게 내걸었던 문제들도 안 지키고 못됐네요. 자, 세 번째 소식은 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소식은 지난 4월 성북구에 장애 아동 돌봄터 나무와 열매라는 곳이 개소를 했어요. 여기는 장애 아동을 둔 부모님 8분이 주체가 되어서 만든 협동조합인데 장애 아동 대상으로 한 돌봄터예요. 근데 특이한 게 시간제라는 거죠. 왜냐면은 현재 장애 아동 돌봄을 맡길 수 있는 곳이 주야간 센터나 활동 지원 제도 정도인데, 근데 활동 지원 제도 같은 경우도 장애 아동을 돌봄만을 전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주야간 보호센터도 한정된 인원이 제한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정원 30명이 3년 동안 이용한다. 그런 식으로 돌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 아동을 둔 부모 같은 경우에는 A센터에 한번 이용이 되면은 3년 동안 이용할 수 있게 되잖아요.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B센터에 대기자 명단을 또 올려놔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돌리는 예가 있거든요. 그 장애아동 돌봄에 대한 제도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전무하다 생각해요. 그러한 상황에서 시간제 돌봄터라는 하나의 선택지가 추가됐다. 그래서 장애아동 부모님들이 급한 시간에 딱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곳이 생긴 거죠. 예, 게다가 장애아동 부모님들이 주체가 되어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되게 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무료는 아니죠? 예, 무료는 아니고 장애 아동은 시간당 4,000원이고 비장애 아동도 있잖아요. 이렇게 자녀들, 형제들은 3,000원에 맡길 수 있어요. 예. 여기는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네. 그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럼 이제 이게 생성된 거는 거기 지역 주민들이 예. 장애인 부모님들이 네. 위주로 이렇게 함께 네. 모여서 이렇게 만드신 건가요? 예. 성북구에 사는 부모님들이시고요. 근데 성북구에 그러니까 자녀들은 다 다른 학교에 다녀요. 다른 구에 있는. 이것도 왜냐면은 그 특수학교가 다 구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성북구에 사시는 장애아동 부모님들이 서로 뭐 네트워크는 다 형성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2012년도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런 걸 한번 해봤대요. 맨 처음엔 부모님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다가 그 다음엔 자녀들끼리 모아서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한 부모님만 놔두고 다른 부모님들은 이 방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과연 내가 없어도 이 방에서 좀 견딜 수 있나, 지낼 수 있나 하는 약간의 실험을 해본 거죠. 근데 한두 시간 정도는 아이가 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좀 다른 비장애 아동 부모님들은 공동육아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좀 과연 해볼 수는 없을까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협동조합 관련 교육들도 듣고 하면서 이걸 준비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다 중요한 거는 이게 장애 아동들은 커갈수록 성인이 될수록 갈 곳이 없잖아요. 장애인은 평생 교육이 중요한데 이 평생 교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전혀 없는 거죠. 네. 야학 같은 것도 정말 뭐 민간에서 만들어진 곳이고 해서 그러니까 이 성북구 협동조합 나무와 열매는 지금 현재 내 자녀의 미래를 보고 설계된 곳이에요.
이게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생인데 이 아이는 점차 커갈 것이고 그에 따라서 협동조합도 점차 커가면서 이 아이가 지역 사회에서 정말 뿌리 내리고 자립생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설립된 곳이에요. 사실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음. 정부에서 워낙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미비하고 없다 보니까 장애 아동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나무와 열매. 네. 예, 성북구에 사시는 분들은 좀 같이 이렇게 아이를 보는 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협동조합원이 되어서, 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이를 맡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많이 이용하셔서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네요. 네, 너무 이용 좋네요. 시간은 아침 10시부터 밤 9시까지고 주말 이용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말에도 문 열고 조합원이 협동조합이긴 한데 조합원이 아니어도 충분히 언제든지 이용 가능해요. 위치도 알려드릴까요? 어디에 예, 어디 있나요? 있어요? 위치는 성북구 동소문로 260 기름역 기름역? 기름역에. 네, 기름역 여기 하긴 진짜. 아, 우리 집에서 아시나 10분 거리. 거기 7층에 있어요. 7층에. 거기 7층에. 네네네. 기름역. 네, 지금 공간이 되게 조그만한데, 네. 나도 커버해서? 조합원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데, 가깝고 되게 좋은데? 네네네. 예. 되게 좋은. 또 장기적으로는 이 성인 장애인의 교육 공간인 네네. 노도장애인 야학과 네. 함께 이렇게 장애인 교육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고 뭐 이럴 수 있는 좋네요. 기회가 있으면 되게 좋지 제가 한번 집 않을까. 가는 길에 한번 들려볼게요. 들려보시고. 네, 어차피 기름역에서 내려서 올라가니까. 그럼 참 좋을 것 같네요. 참고로 노들장애인 약은 서울시에 있는 유일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기도 하죠. 네, 여기까지가 장판 브리핑이었고요. 그러면 이어서 장판 집중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심도 있게 어떤 한 꼭지를 잡고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어떤 얘기 준비해 자, 주셨어요? 우리 집중 분석은 집중 분석. 집중 분석 그거 해야 돼. 그럼 뭐 근데- 시그널이 나와요? 빰빰빰빰. 그러면은 내가 시그널을 빰빰. 근데 그거 할 때마다 집중 분석 이걸 해야 돼? 아니면 그거 계속 이어서 쓰면 그래도 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나 보고 싶은데. 나도 해보고 싶다. 집중. 그러면은 아니, 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 뭐냐면 그래. 알려드릴게요. 선생님이 알려주세요. 뭐였지? 집중 분석. 집중 분석. 아, 맞지? TV에서 하는 거죠? 분석. 그러면 우리 하나씩 하면 다 같이 하자. 하나, 둘, 셋. 집중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 터지셨어요. 아유, 자연스럽고 좋네요. 아주. 자, 이런 거 좋아하시나봐요. 그래서 집중 분석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어마어마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가. 아니 지금 이 기대가 책상만 되네. 보더라도 굉장히 그래요? 어마어마할 것 뭐 같아요. 이렇게 분량이 뭐가 이렇게 이거 산처럼 많이 쌓아놓고 쌓여있고. 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네, 제가 어마어마한 거를 발견해냈어요. 우리 비마이너 특종인가요? 그럼요, 그럼요. 단독인가요? 그럼요, 그럼요. 아, 네. 어느 기자의 특종이죠, 비마이너? 바로 내가. 무시무시하네요. 바로 내가 밝혀냈습니다. 자 어떤 걸 밝혔는지. 아니, 경찰이 네. 전동 휠체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거를 막 막 이렇게, 전동이니까 전동으로 움직이잖아요. 전동이니까. 그렇죠. 네. 전동 휠체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휘발유로 움직이는지 아는 분 계실까봐. 네네네. 근데 이렇게 전동으로 움직이는데 경찰이 이걸 수동으로 바꾸고 전동 휠체어 배터리를 분리하고 전동 휠체어 컨트롤러랑 배터리랑 연결되어 있는 선을 분리하고 되게 여러 가지를 다채롭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건 거의 정비사 수준인데. 좀 고쳐달라고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가까운 경찰서 가서, 이거 좀 고쳐주세요.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이렇게 경찰 내부에 이런 문건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건을 찾아봤는데, 어떻게 찾았어요 그거를? 이거를 그 정보공개 청구 사이트라고 있어요. 거기에 그냥 장애인 집회 이렇게 입력하니까 몇 가지의 문건이 나왔는데 이걸 그냥 개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개인이 하면은 왠지 나는 일개 시민이니까
안 줄 것 같아서 장하나 의원실 측에 요청을 해서 문건을 받았어요. 근데 이 문건도 경찰이 하도 안 주려고 해서 첫 번째 받은 거는 되게 허접스러운 문건이었고 다시 요청을 해서 이 문건을 받았습니다. 어떤 문건을 받으셨을까요? 장애인 집회 관련 훈련 철저 지시 하달이라고 공서체로 쓰이진 않았고 공문이네요. 네, 공문을 수신 있고. 네, 공문인데 이거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작성된 문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 4.20 장애인 차별 철폐인 날 때 고속도로 터미널 이렇게 버스 같이 타자 했잖아요. 그때 휠체어 탄 장애인에 대한 탄압이 되게 심했는데 그때 막 체류액도 뿌린 날이었었죠. 장애인 얼굴에다가 대고 이렇게. 네. 바로 이 문건에 근거해서 그날 그렇게 공권력을 행사할 건데. 네, 이 문건은 4월 20일 전날에 그 전에 서울지방경찰청이 기동부대에 내린 문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건이 작성된 거는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관련 사항이 있는데 이 문건을 작성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가 4월 14일 광진구 장애 등급 심사센터에서 전국 장애 차별철폐 연대 회원들이 장애 등급제 폐지 기자회견 중에 심사센터에 집단 진출을 시도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날이 송국현 씨 사고가 났던 다음 날이죠. 네. 4월 13일 날 장애 등급 피해자 송국현 씨가 활동 보조인이 없는 사이에 집에 홀로 있다가 화재가 났고 그 불을 피하지 못해서 끝내 사망했던 사건인데 이 송국현 씨가 화재가 나기 며칠 전에 심사센터에 가서 항의 이의 신청을 하려 했는데 결국 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송국현 씨 화재 사고가 난 다음 날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 전장현 이분들이 항의 기자회견을 했었고 송국현 씨 화재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었던 기자회견이었어요. 근데 이때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었죠. 저도 그날 같이 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싸우는 과정에서 경찰 측은 이렇게 문건에 적어놨어요. 차단하는 대비 경력과 여성 장애인, 도우미가 몸싸움 과정에서 경찰관 8명이 타박상을 입고 교상, 물린 상처죠. 이러한 경상을 입었다. 여기 문건에서 도우미라는 건 활동 보조인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장애인들이 계속해서 경력을 폭행하고 집단 진출을 시도하였음에도 활동 보조인 권고 없이 방패로 차단하는 소극적인 대응을 경찰이 했다. 이거를 문제점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경찰이 팔다리에 보호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과 여성 도우미가 방패 사이로 노출된 팔과 다리를 물어서 상처를 입혔다. 이러한 문제는 전동 휠체어 전원 차단 등 근원적인 차단 조치가 미흡해서이다. 라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점을 바탕에서 지시사항을 내렸어요. 이게 중요한데 불법 장애인 집회의 경우에 도우미로부터 분리 현장 검거한다. 둘째, 장애인 집회 시 팔다리 보호대 및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고 출동한다. 셋째, 전동 휠체어 등 전원 차단 방법 숙지 및 훈련 반복을 실시한다. 넷째, 사법 조치 및 외국 보도를 대비해서 불법 행위 전 과정 체증을 철저히 한다. 이러한 지시사항을 내리는데 되게 흥미롭죠. 이거를 보면서 저는 이래서 경찰들이 이렇게 집회에서 과잉 체증 그리고 강력하게 진압을 했구나 싶어요. 그래서 실제 사진을 보면은 4월 14일 장애 등급 심사센터에서 경찰들은 팔다리 보호대를 착용하지 않고 있어요. 장갑을. 근데 4.20 집회 때 보면은 팔다리 보호대를 착용하고 장갑을 다들 끼고 계시더라고요. 물릴까봐. 네, 물릴까봐. 근데 이 물리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른 비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찰을 물다니라고 좀 야만적이다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장애인 집회에서 보면은 장애인분들이 여기가 중증 뇌병변 장애인분들이 많잖아요. 팔다리 사용이 자유롭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팔다리가 진압당한 상태에서 장애인분들은 입으로 휠체어 모시는 분들도 많고 무는 게 어쩌면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반사적인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 물다라는 것에 좀 반감을 가지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것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도우미로부터 분리한다, 활동보조인으로부터 분리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전부터 왜 계속 도우미 그러는 걸까요? 잘 아니 그거를 아직도 모르나? 활동보조 서비스 개념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도우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엑스포도 아니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서울역에서 여러 다양한 군인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네. 해군도 만나고 육군도 만나고 공군도 만나지만 우리 눈엔 다 그냥 군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경찰 눈에도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 활동보조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장애인 옆에 있는 도우미 요거인 것 같아요. 인권 강의를 가야겠다. 경찰들한테. 그래. 아니 이렇게 휠체어 작동 방법을 자세히 배우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도우미인지 뭐 이런 게 참 이날 실제 이 다음인 그 4.20 집회에서 실제 그런 증언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경찰이 전동을 수동으로 바꿔서 이렇게 끌고 갔던 상황들이 있었고 그 4.20 집회 당일에 바로 여과 없이 나타났는데요.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이제 버스를 타자 티켓을 예매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한 여성 장애인이 이제 버스를 타러 가려고 맨 앞에 서서 경찰 방패와 대치를 했었는데 이제 순식간에 그 장애인을 이렇게 둘러싸면서 수동으로 레버를 돌려놓고 한 4명이서 사지를 들고 가면서 휠체어를 이제 수동으로 밀고 가면서 정말 이상한 외지에 갖다 버려놓고 간 거예요. 근데 장애인이 스스로 수동과 전동 레버를 돌릴 수 없잖아요. 굉장히 이제 밑에 있는 곳이고 남이 돌려주거나 아니면 내려서 직접 뭐 앉아서 돌리거나 해야 하는 건데 그런 외지에 장애인을 버려놓고 수동으로 돌려놓은 채 혼자? 네, 그냥 이렇게 가버린 거죠, 경찰은. 그렇게 놓고 가버린 거예요. 죽으라는 거죠, 혼자. 그럼 이제 컨트롤러가 안 되니까 움직일 수도 없고, 이제 지나가는 시민한테 도와달라 해서, 여기 어디에 뭐, 돌리는 레버가 있는데 혹시 보이냐, 돌려줄 수 있냐. 이래서 이제 돌리고 나서야 뭐, 자기가 이제 갈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뭐, 화장실도 가고. 근데 굉장히 이제 최루회까지 난사해서 막 전신을 막 이렇게 혼미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정말 이상한 쓰레기 갖다 버리듯이 갖다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이런 게 정말 여과 없이 나타났던 최초 집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4.20 집회 때 그렇게 하고 이틀 후 4월 22일에 서울지청 앞에서 체류액 난사 관련해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기자회견 시작 전부터 경찰이 당시 인도를 뺑 둘러싸면서 4.20 집회 때 했던 거를 그대로 하더라고요. 또 활동보조인이랑 이렇게 휠체어 탄 장애인 분리해놓고 전동을 수동으로 바꿔놓고 또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인천 경찰 폭력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는 자리에서마저 경찰들이 또 이게 제안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방금 이렇게 조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휠체어 이용하신 분들 거의 다가 중증이고 레버가 보통 뒤에 있잖아요. 자신의 손에 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막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활동보조는 저기 멀리 있고 이분들은 이쪽에 있고 경찰들은 여기다 두고 그냥 빠지고 그래서 제가 돌려줬어요. 어떤 휠체어 타신 분이 제가 옆에서 이렇게 사진 찍고 있으니까 취재하고 있으니까 뭐라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시 들으니까 몇 번 물어봐서 들으니까 뒤에 이 레버가 있다고 좀 바꿔달라고. 근데 전 그때까지 이런 게 여기 붙어 있는 줄 몰랐거든요. 여기서 취재 장판에 온 지 한 2년 5개월 정도 됐는데 몰랐어요. 그냥 근데 이거를 내가 바꿔주고 있구나 취재하러 왔는데 그리고 또 경찰이 실제 이 레버가 휠체어마다 다 달리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더듬더듬 찾더라고요. 레버가 어디 있나. 그걸 보는데 전 좀 소름이 끼쳤어요. 시위를 진압하는 데 있어서 시위를 막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 경찰은 세계 인류
수준인 것 같아요. 정말 그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정말 이 진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 요즘 집회 많이 해? 장애인들이 집회를 많이 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장애인들의 삶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데 왜 그럴까를 따져보기보다는 장애인이 집회를 많이 해? 그래? 그러면 전동휠체어를 공부해서 우리가 장애인을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연습을 하자. 이런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 게 정말 그러네요. 수준이 낮네. 근데 저는 요 사진은 어디에서 이 비마이너 기사에 있는 사진? 어떤 이동조치 잘못된 사례. 그 문건에 나와 있는 사진이에요. 어떤 사진 말씀하시는 네. 거죠? 아, 이거는 경찰청 문건에 나와 있는 사진인데, 네, 이런 식으로 문건에 나와 있거든요. 네. 잘못된 방법에서 네. 뭐 이제 팔걸이만 부착하고 이제 고정을 안 했다, 뭐 이렇게. 사전에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네. 또 라디오니까. 그래서 잘못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진으로 찍어서. 여기는 그 라디오에 출연하신 분 같은데 이 이분은 뒤태가 이제 제가 알기로 노들량 학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사례로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뒤에서 휠체어만 밀고 있고 장애인을 고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잘 된 사례는 양팔을 견고하게 팔걸이에 밀착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3명이 필요한 거예요. 양쪽에서는 경찰관들이 장애인을 압사시키듯이 밀어버리고 뒤에서는 휠체어를 잡고 이렇게 3명 정도가 필요한데 잘못된 사례로는 1명이 이제 휠체어 등만 잡았다. 잘못된 사례인 거죠. 이렇게. 이렇게 양팔을 이렇게 견고하게 이렇게 팔걸이에 밀착하여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고 이러면 이렇게 팔에 경직이 있고 이런 분들이 장애인분들 중에 굉장히 많을 텐데 이것 또한 굉장히 위험한 진압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사실 도움이라고 표현했지만 일단 그 활동보조인은 이 장애인들이 활동을 하는 움직이는 데 있어서 정말 안 되는 그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하고 떼놓고 수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논다는 요 발상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주 굉장히 폭력적이죠. 근데 이 경찰이 휠체어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도시가 있어요. 어느 도시? 용인이, 어. 경기도 용인이 되게 휠체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 경찰의 이런 휠체어 탄 장애인에 대한 폭력 진압이 그 1년 전에 작년 경기도 용인에서 이렇게 나타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작년 4월경에 용인 경전철 운행 저지 및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이 용인 시의회 쪽에서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경찰이 휠체어 탄 장애인들 진압하려고 이 광장 앞에 나무 강목을 쫙 깔아놓은 거예요. 나무 강목. 네, 나무 강목을 쫙 바리케이트 쳐놓은 거죠. 휠체어 바퀴들 이동 못 다니게. 그리고 휠체어 앞바퀴랑 뒷바퀴 사이에 틈이 있잖아요. 거기다 나무 강목 이렇게 넣어서 움직임 자체를 차단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연구 많이 했네. 네, 되게 열심히 연구를 하는 것 같은데 또 어떤 경찰은 이건 실제 증거 동영상도 있는데 전동 휠체어 배터리 분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배터리를 분리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찰은 전동 휠체어 컨트롤러랑 배터리 사이 이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선을 끊는 경찰도 있고 끊는다고요? 예, 그냥 손으로 이렇게 빼는 거죠. 선을 빼서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또 당시 용인이 문제됐던 게 장애인 콜택시로 장애인을 연행해 갔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경기도 경찰청에도 서울시 경찰청과 같은 휠체어 대응 문건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또 장하나 의원실 측에 자료 요청을 해놨는데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이제 취재로 전북도청에 갔을 때 전주에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취재를 하면서 어떤 연행당하신 분 취재를 간 적이 있어요. 경찰서에. 근데 가서 제가 어떤 이제 이제 조사받는 분과 뭐 얘기를 나누면서 경찰서 내부에 있었죠.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그 경찰서 안에서 그 분쇄기라고 하죠. 종이 분쇄기에 몇백 장씩을
이렇게 밀어넣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되게 긴급하게 일을 정말 빨리 하시더라고요. 몇백 장 이렇게 A4 용지 딱 집어서 꽉 A4 용지 딱 이렇게 해서 내가 뭔가 하고 그게 좋은 봤더니 거네. 그 맨날 걸리는데. 그날 이제 전북도청에서 열렸던 장애인 집회 관련 대응 매뉴얼이었던 거예요. 글씨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거를 분쇄기에 이렇게 밀어넣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날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용인이랑 비슷하게. 근데 이제 강목은 아니었고, 우리 보통 이제 주차하면은 이제 턱 넘어가지 말라고 뒤에 이렇게 턱을 세워놓잖아요. 이렇게. 방지턱 같은. 네, 방지턱 같이 여기까지 딱 주차하면 멈출 수 있도록 차가 그거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휠체어 사이에 끼워 넣고 휠체어 앞바퀴를 막고 이러는 걸 저도 취재하면서 봤었는데 이제 그런 매뉴얼이 전국적으로 분명히 존재한다는 건 굉장히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또 파쇄하다가 또 걸렸네요, 그걸 또. 네, 제가 봤죠. 그러니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집회를 많이 하고 이런저런 요구들을 주장들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 입장에서 어떻게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막아야 하니 그걸 매뉴얼화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도 집회를 할 때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경찰의 이런 대응을 또 이렇게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어쩌면 매뉴얼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근데 뭐 그것은 안전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어떤 것듯이 이것이 인권적으로 반인권적인지에 대한 것을 잘 숙지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가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별이 확실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매뉴얼은 그것보다는 효과적인 어떤 그것이 뭐 장애인의 권리와 상관없이 효과적인 어떤 진압 방지를 위한 진압 방지가 아니죠. 진압만을 위한 매뉴얼이라면 이런 것들은 그 휠체어 등의 어떤 손상을 가한다거나 신체 등의 그 사용을 무기력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법적으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휠체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자동차의 개념이 그렇죠. 아니잖아요. 장애인 비장애인들이 네. 오토바이 타고 네. 자동차 타고 다니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동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보조기구인 거고 어찌 보면 지체장애인에게 휠체어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니 그 내 다리를 끊어놨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그런 문제로 좀 얘기가 됐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휠체어를 경찰이 함부로 손을 대고 이렇게 하는 그렇죠. 것들은 굉장히 반인권적인 행동이니까 하지 말아라 라고 공고를 내렸던 기억이 제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고만 많이 내리지 큰 강제력은 또 가지고 있지 않은 기관이어서 그렇죠. 경찰이 무시하면 무시할 수 있는 얘기들이죠. 아니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비장애인이 집회를 한다 그랬을 때 다리를 꽁꽁 묶어놓는다거나 진짜 그런 거랑 같은 그런 거네. 것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장애인을 진압하는 매뉴얼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는 비장애인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때리지 말아라 이런 정도의 그런 게 있을 거고 꽁꽁 묶어놓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꽁꽁 묶어놓는 것과 다름이 아닌가 싶네요. 그 보면 이제 휠체어가 사실은 몸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렇죠. 그거에 동력이 되는 배터리 분리 같은 거는 이제 비장애인 뇌를 때려서 기절시킨다거나 이런 것과 사실 다름이 없는 거죠. 힘줄을 끊어놓는다거나 그렇죠, 이제. 뭐 아킬레스건을 뭐 이렇게 그렇지. 끊고 이런 거잖아요. 네, 다리 그렇죠. 사이에 이제 강목 집어넣고 이러는 거, 무릎 연골 부셔서 못 걷게 하고 이런 거랑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잔인하다. 근데 그게 정말 경각심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그래요. 이게 어떤 이해가 안 불법 가죠. 집회라고 규정되지 않은 것조차도 그냥 모든 집회에서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불법 집회만이 아니고 장애인 집회 시 대응하는 거라서 이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시한 거여서 역량 강화가 되게 현장 대응 역량. 아니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경찰을 이제 뭐라 정년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경찰관들이 보장구 소리센터로 가시면 되겠어요. 실제요 보장구 소리센터로 저도 그랬으면 좋을 것 은퇴하고 같아요. 이렇게 가셔가지고 각종 파출소와 경찰서에 그 고장난 저기 휠체어 있으면 고쳐주는 가가지고 거죠. 고쳐주시고 잘 아시니까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왕 공부할 거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해서. 네.
되게 분명히 잘 알 것 같아요. 저는 배터리도 좀 갈아주시고. 뭔가 이런 휠체어 제조업체에서 훈련을 나오나? 그럴 수도 있겠지. 휠체어 제조처 근데 외국 회사들이 많아서 보장구수리센터에서 사실 그 집회결사의 자유라고 하는 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자유고, 그렇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헌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최고 상위법이잖아요. 그 어떤 법도 헌법을 넘어서는 법들은 없는 건데,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경찰이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전에 김진숙 씨 얘기를 들을 일이 있었어요. 김진숙 씨가 누구냐면 이제 한진중공업에서 아주 정말 오랫동안 이 노동자 운동을 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독일에 가실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독일에 가서 이렇게 거기서 뭔가 집회를 할 일이 있어 집회를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독일 경찰들이 왔는데 말을 타고 이렇게 오더래 독일 경찰들이. 거기서부터 신선하긴 했는데 아무튼 말을 타고 온 독일 경찰들이 쭉 둘러싸는 거죠. 이렇게 멀찌감치 있었던 거죠. 길 건너편에. 그래서 기분이 나쁘더래요. 경찰만 보면은 우리는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 경찰이 우리를 어떻게 못하게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막 가서 뭐라고 했대요. 가라고. 너네들 가라고 여기 왜 있냐고 그랬더니 경찰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너네가 하는 집회의 목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위해를 가할까봐, 너희에게 해를 가할까봐 너희를 지켜주려고 있는 거지 너희를 제지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멋있잖아요. 그래도 기분 나쁘니까 가라 그랬대요. 일단 독일어로 했어요? 누가 통역이 있었겠죠. 그래도 기분 나쁘니까 우리 몸은 우리가 지키니까 너네의 보호가 필요 없으니 가라 그랬대요. 그렇게 우리가 정 부담스러우면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 가 있겠다.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뛰어올 만한 거리에 안 보이는 곳에 있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실제로 독일 경찰들이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집회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있다가 집회가 끝나고 나서 갔대요. 근데 그 모습이 김진숙 씨한테 너무 강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찰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잘 가라고 손을 흔들어 줬었대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집회 시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걸 진압의 대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국민들이 의사표현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지켜주는 방향으로 경찰이 역할을 할 거냐. 대한민국 경찰은 그런 부분에서 아주 명확한 것 같아요, 방향성이. 그리고 무척 화가 나는 건, 개인적으로, 4월 14일의 그 상황 때문에 이런 조치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 4월 14일은 정말 송국현 씨가 그런 사건이 있고 바로 다음 날이었고 사람들이 사실 꽤 격양돼 있기도 했었고 개인적으로는 요날 저도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전 정말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누굴 밀지도 경찰을 깨물지도 땡기지도 경찰과 눈도 안 마주쳐 뒤돌아서 촬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이 그 앞에 이렇게 밀집돼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저를 아주 속상하네요. 그만 털어놔봐요. 어떤 일이 저를 있었는지. 그냥 아주 제가 이렇게 그 카메라 가방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걸 밀어서 제 목이 쫄리고, 아주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소문 들었는데 한 3개월 동안 몸에 이제 탑흑상을 정말. 입어서 숨도 제대로 못 쉬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때 기침만 해도 굉장히 아프고, 이렇게. 근데 고작 이렇게 8명이 네. 다쳤다고 이런 안건을 그러니까 만드는 우리도 그 안건을 만들고 안건을 80명 만들었다면 정도가 80명 정도 다쳤다고 굉장히 다쳤다고 생각해요. 저도 요때 정말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했었거든요. 이날 이게 경찰은 자기들애들 이렇게 밀고 이런 것들이 또 우리들한테 얼마나 위해가 있고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참 잘 인식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사실 경찰은 훈련된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굉장한 남성이고 방패도 가지고 대부분 있고. 헬멧 쓰고 그렇죠. 방패 차고 뭐 보호대 다 차고 그러고 하는 거고 우리는 정말 맨몸뚱이로 맨몸뚱이로 뭔가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다가 보면 이제 옥신각신 마찰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누가 더 다치겠어. 경찰이 8명 다치면 진짜 우리는 80명 이상 다치지. 그럼 제가 또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채증에 대한 이제 뭐라고 하지? 너무 불법 채증, 과잉 채증에 대한 우리 이제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언론에서도. 그런데 이것도 문건으로 드러난 적이 있는데 이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채증 활동으로 인권 침해 시비를 차단하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휠체어에서 의도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자해 행위를 반드시 채증하고 사진보다는 동영상 위주로 촬영을 해서
이제 그 인권 침해 시비를 차단하라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장애인은 약자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해서 합법적인 물리력 행사에도 과잉 진압, 인권 침해 등 이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불필요한 행동 등을 하지 않도록 사전적인 교양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날 4월 20일에 터미널에서 반포 주공아파트 가는 길에 전장현 대표 박경석 대표분이 척수장애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우연히 그 앞에 있었는데 이렇게 막 다리가 휠체어에서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좀 그냥 그 박경석 대표님 그렇게 막 진짜 막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을 그날 거의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진짜 아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꾀병이 아닌 거예요. 놀래가지고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사진을 찍다가 그때 경찰한테 사지가 들려서 끌려나가기도 했는데 네, 그날 그렇게 경찰이 좀 과잉 진압을 했던 날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나를 끌어내고 나서 경찰이 그 대표님을 뺑 둘러쌌거든요. 한 명을 수십 명이 둘러싼 상태였는데 그때 교장 선생님한테 경찰이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해행위 하지 마라, 쇼 하지 마라. 그런 자해행위라는 단어가 이 문건에서 좀 비롯되지 않았나. 경찰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뭔가 공문 하나 이렇게 딱 내려오면 막 되게 열심히 하나 봐요. 이게 공문을 통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PPT를 만들어서 이제 뭐 페이지 한 20페이지 넘게 이제 화면을 통해서 교육을 한 자료를 아마 보낸 것 같아요. 공문과 함께. 그리고 또 체증과 관련해서 요즘 경찰이 체증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때 우리 심사센터 앞에서도 경찰이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요즘은 경찰이 사복 입고 마치 사진 기자인 것처럼 이렇게 카메라 장비 들고 아니, 체증을 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엄청 비싼 카메라. D3S. 네, 그리고 그 막 검은 카메라도 굉장히 많고 하는데 그 우리가 4.20 투쟁 시작하기 전에 3월 26일 최홍란 열사 그 추모 시작하면서 4.20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 시점으로 잡잖아요. 근데 올해 3월 16일 그 10회 전국 장애인 대회 집회에서 중요 체증을 한 대원한테 특박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건으로 봤는데 그 당시 문건 보면은 그 보신각 앞에서 이렇게 집회할 때 장애인 시위대와 대치하던 중에 기동대 대원들 몇몇이 폭행을 당했고 이를 체증해서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기에 특박을 부여한다라고 사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문건 하나에는 그 한 명한테 특박 부여한다고 하는데 아마 경찰 내부에서 이런 게 좀 공공연하게 공유되고 있었겠죠? 체증 열심히 하면은 특박 줄게. 그리고 이러한 특박 부여가 경찰의 과잉 체증을 유동하는 이렇게 촉발하는 하나의 촉진제가 되지 않았을까 해요. 그러니까 진짜 한 장면 체증할 때도 카메라가 거의 10여 개 가깝게 있는데 그렇게 돌려가지고 경찰 몇 명 폭행당한 거 체증했다고 특박 주고 하는 게 특박이 포상휴가 같은 거예요? 네네네. 그냥 1박 2일 너 그렇죠. 열심히 아유, 했다. 굉장히 씩 또 쉬고 여기 가라. 전문가시니까. 곧 제대할 남자친구분이 있다는 건 굉장히 전문가. 네, 근데 다들 이렇게 군대 갔다 와서 특박이 얼마나 이렇게 심장을 그렇죠. 이렇게 쿵쿵 뛰게 하는지 막 폭풍 진짜 걸죠. 특박 하나 준다고 막 내가 할게 막 이러면서 바로 그런 게 그런데 그 계속 과잉 체증과 불법 체증의 이제 원인을 알 수 있게 만드는 문건이었던 것 같아요. 이 문건만 보면은 막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장애인이 경찰을 폭행했어 이러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때 체증 카메라가 얼마나 진짜 거의 많았는지.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뭐 다른 걸 떠나서 이렇게 이 문건을 볼 때 이렇게 수많은 장애인 집회에 이 경찰분들이 함께 하잖아요. 가장 함께 하는 사람들. 장애인방에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의 집회를 가장 많이 보시는 분들이고 장애인분들의 집회를 가장 많이 보시는 분들이
여전히 도움이라고 부르는 것부터가 그렇게 맨날 활동보조 24시간 집회를 하고 근데 그걸 맨날 보는 사람들이 아직도 도움이라고 부르고 있는 게 집회를 헛했다.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사실 제가 그 고백을 하자면 전투경찰 출신 아닙니까? 군생활을 남대문경찰서 1, 2 여기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요거 편집해주세요. 예, 해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전경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라 그래요? 단합대회 같은 거를 가끔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전투경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뭐 의경도 있고 전투경찰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전투경찰끼리 단합대회를 할 때 빠지지 않는 게 체육대회입니다. 체육대회. 축구도 하고 뭐도 하고 열심히 하죠. 그러면 체육대회를 하면은 이 선수들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요? 응원? 응원을 해야죠. 열심히 또 응원을 합니다. 그때 부르는 노래가 파업가 이런 걸 불러요. 파업가가 이제 노동가요죠. 그래서 한 소절 불러보자면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이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힘을 모으는 이런 의미들이 아주 굉장히 강하죠. 빨갱이들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투경찰들은 제가 생활할 때까지만 해도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 응원가로 파업가를 부르고 단결투쟁가를 부르고 이러면서 이렇게 단합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회를 막으면서 어찌 보면 아이러니하죠. 굉장히 동화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 집회할 때 보면은 이게 입을 옴싹달싹 하고 있는 경찰들도 있어요. 가끔 우리 노래 부를 때 이렇게 따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심심하니까 가만히 방패 들고 서 있기 입을 옴싹달싹 하면서 이렇게 속으로 따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아직 활동보조인의 존재를 모른다라고 하는 건 정말 저도 우리가 좀 더 분발해야 될 사항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어쩌면은 이거는 이렇게 위에서 작성된 거니까 현장에 안 나가시는 분들인가? 아니야. 나가니까 이렇게 작성했겠지? 안 나가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서울지방경찰청이고 작성한 뭐 진짜. 아니 뭐 여러 번 경찰분들이 도움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걸 여러 번 들은 적이 있고 이제 경위가 작성을 한 거니까요. 근데 이게 아마 지금은 의무경찰인 거죠, 이분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 분들이. 전경은 없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전경은 시위 진압을 아주 소수가 하죠. 경찰대, 그러니까 전경대라고 해서 아직도 전경이 시위 진압을 하긴 하지만 아주 소수로 줄었고 대부분 어린 친구들이 이제 시위 현장에서 서 있다. 그러면 의경이고 아니면 좀 나이가 좀 들었다. 그러면 직업경찰. 그럼 의무경찰 같은 경우는 군 입대해서 이렇게. 의무경찰은 지원이고요. 전투경찰 같은 경우는 군 입대를 해서 차출당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의무경찰은 자의로 걔네들의 논리도 그거야. 그 의무경찰은 스스로 선택해서 이제 의무경찰에 지원을 한 거니 시위 진압이라든지 이런 데 배치해도 된다는 거야. 하지만 전투경찰은 군대를 가려고 갔다가 차출된 거니 뺑뺑이 돌려서 차출된 거니 이 사람들에게 시위 진압을 맡기는 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점점 줄어 온 거죠. 옛날에 7, 8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이 전투경찰이었지만 지금은 그래서 전투경찰이 많이 줄고 대사관 경비라든지 뭐 이런 공간 경비를 주로 업무로 하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뺑뺑이 돌려서 배치되는 사람들이 집회나 시위를 진압하는 게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했다면은 그 판단의 기준이 된 인권 침해 그 내용이 궁금하네요. 스스로도 이렇게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거 아닌가? 그죠. 경찰이 시위 진압하는 과정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그렇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겠죠, 당연히. 알고 있고 폭력을 행사하는 인식하고 집단이니까. 있기에 그런 기준을 마련한 게 아닌가. 그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라에서 집회나 시위를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참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되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밀양에서 경찰들이 운막 다 철거하고 나서 여경들이 기념사진을 찍던 그 장면이 생각나네요. 그죠. 밀양에서도 그렇고 저도 오늘 아침에도 끔찍한 뉴스를 봤는데 SNS에 되게 돌고 있는 한 장의 사진이래요.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밤에 편안하게 이제 뭔가 나는 뭐 이렇게 소풍 같은 거 온 줄 알았어요. 밤에 이렇게 의자에 산에 기대서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의자에 기대서 막 뭔가를 보고 뭐 이렇게 엄지 손가락도 치켜들고 있고 뭐 그러고 있는 사진 한 장이에요. 이게 왜 화제가 됐지 하고 글을 보니까 얼마 전에
그 계속 요즘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폭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 뭐 어린이서부터 노약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밤에 폭격하는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군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그 사진, 한 장의 사진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정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얘기를 갑자기 왜 했지? 경찰이 밀양에서 사진 찍은 얘기하다가. 아무튼, 그러니까 뭔가 합법적으로 공권력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죠? 공적인 권력이라는 뜻이잖아요. 폭력을 행사하고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정말 무소불위의 힘을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있는 집단이 경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인권의식이라든지 이 소수자를 대하는 이런 마음가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사람들인데 너무나 큰 힘을 가지고 있기에 그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너무나 떨어지는 것 같네요. 어떻게 진압을 해야 될지는 철저하게 공부하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걸 하고 어떤 인권적인 마인드로 좀 바라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교육 한번 갑시다, 경찰. 그렇죠. 영애 누나랑 한번 이렇게 갔다 오고. 경찰청에도 저는 인권교육 갈 수 있죠. 그럼요. 아주 시급하게 필요한 곳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막 얼마 전에 기사도 났었잖아요. 미국 경찰이 휠체어 탄 장애인 넘어뜨린 기사 혹시 보셨어요? 전동 휠체어 탄 장애인이 자기 발을 밟았다고 경찰이 이렇게 휠체어 탄 장애인을 밀어 넘어뜨렸더라고요. 전동 휠체어에 탄 장애인을 넘어뜨리려면 그러니까 많이 미는 게 밀어야 아니라 잡아서 좀 던진 것 같은데. 이게 가뿐하게 넘어져가지고. 아무튼 오늘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신선한 특종이었네요. 발로 뛰는 우리 강 기자님 B마이너에서 엄청난 특종을 이렇게 좀 잡아오신 것 같아요. 다음에도 또 신선한 재미난 뉴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럼 네. 뭐 또 비마이너 홍보하시는 번창하시고. 우리 B마이너에 대해서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진보적 장애인 언론 장애인을 좋은 곳이 B마이너는 2010년부터 창간해서 지금까지 진보적 장애인 운동과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아니 데모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요. 오늘 이런 핑계를 이제 대고? 단독 취재도 열심히 하고 기자분들이 굉장히 총력을 다해서 다른 장애인 인터넷 언론사라면 절대 취재하지 않는. 네. 어디?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A모. 그만큼 굉장히 가난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어떤 반정부 투쟁의 취재를 많이 하고 단독 보도를 하고 이런 언론에게 어떤 광고나 이런 거를 주지 않은 거는 또 되게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사람들의 관심도 많이 없고 이제 그 A로 시작하는 언론 굉장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이게 에이블 뉴스 네. 많이 보는 뉴스니까. 정말 많이 보시는데 B마이너는 정말 아무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 재미가 없나? 마이너라서? 어쨌든 그래서 다들 좀 많이 보시고 저희도 신선한 뉴스 실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여력이 되시면은 천인의 마이너 되기를 누르셔서 B마이너를 만들어가는 데 힘이 되어주시고 한 달에 11조 낸다는 마음으로 11점은 많이 내는데요. B마이너에 후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진보적 장애 언론이 번창할 수 있도록 많이 좀 힘을 모아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너무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